그 주식을 통해서 제가 지난 5년간 냈던 수익금이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한 50억 정도 돼서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종목에 투자하는 매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 저 성현우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잘나서 저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책을 썼구나.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만의 승부의 구간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도 5년간 투자를 하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오른 주식은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승부를 걸 만한 구간과 가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장기동 평균선이 역배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때 이러한 이제 구간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정배열로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시세를 취하고 한꺼번에 던지는 스나이퍼 매매로 수익을 얻는 건데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용불량 빚쟁이가 1000만원으로 55억을 벌게 된 주식 비법으로서 이 책을 쓰신 이 저자의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 저자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매매법은 이른바 스나이퍼 매매법입니다. 스나이퍼 매매법이란 내 인생을 바꿔줄 총알 한 발을 쏜다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단타를 치긴 어렵고 무작정 백화점식 장투를 하자니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몰빵 투자에서 큰 수익금을 얻는 매매 스타일로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종목씩 100% 집중 투자를 하고요. 홀딩 기간은 2주에서 6개월 이내로 단타도 아니고 중장기도 아닌 이 중기 수익 매매법으로 진행하고요. 매매 횟수는 1년에 3종목에서 5종목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 10%에서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매매법인데요. 통상 1년에 5종목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거기서 손실이 1개, 그 다음에 수익을 4개 정도 본다고 합니다. 이 수익 4개 중에서도 한 종목은 30% 이상의 수익, 나머지 2종목은 20% 정도의 수익, 나머지 한 종목은 10%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해요. 이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수익 종목에서도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때는 마이너스 3%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이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금을 손절로 잡고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칼같이 뭐 마이너스 3% 이런 건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손절할 곳에서 추매를 더하기도 하고요.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매매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적은 비중으로 막 1% 비중 넣고 5% 비중 넣어서 100% 수익을 먹는다고 한들 이 한 번에 화끈하게 몰빵을 쳐가지고 100% 몰빵을 쳐가지고 20에서 30% 먹으면은 이 5% 비중 넣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고 싶으면은 월급의 1에서 3배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만약에 모두 잃더라도 석 달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된다는 각오로 접근해보라고 하는데요. 일단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식으로 좀 잃어봐야 주식의 이제 매운맛을 좀 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자, 그러면 집중 투자를 하기 좋은 종목군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보았을 때 이 저자는 무작정 집중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만의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의 우량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시총도 작고 호가창도 얇은 종목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종목이 한 번에 10억을 질렀다가 갑자기 주식이 장중에 마이너스 몇 프로로 주저앉으면서 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멘붕이 와가지고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에서는 시총 5천억 이상 그 다음에 호가창이 매물이 얇은 종목은 되도록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저자는 한 번에 물량을 사들이는 스타일이라 소형주라 맞진 않지만 소형주를 물량을 천천히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매매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27살의 주식으로 620억을 번 청년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200억까지 올라갔던 방법이 소형주 매매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 5천억은 이 저자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틀에 박히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시총 상위 12종목은 매매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마도 무거워서겠죠. 그리고 시총 상위에 30에서 50위, 또 시총 상위에 100에서 150위에 해당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요. 또 이제 100위권에 있다가 5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집중해서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시가총액과 관련된 순위를 보는 방법은 키움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에서 여기서 시가총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코드 번호가 0187에 시가총액 상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코스피에 대한 시가총액과 코스닥에 대한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10위 이내는 제외를 하고 30위에서 50위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00위에서 150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00위권 내에서 50위로 도약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몰빵까지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몰빵을 해라는 게 아니고 몰빵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이겁니다. 이 저자는 종목에서 무엇을 보길래 이 몰빵이라는 확신까지 들면서 투자를 하는가? 그게 과연 어떠한 것이고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고할 것이 있는가? 그런 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저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이제 말해줍니다. 단순히 매매를 한다기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마냥 1인 벤처 캐피탈 심사역이라는 자세로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자금을 회수할지 벤처 캐피탈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기업은 뼛속까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 CEO의 관상, 사주, 배우자, 타는 차 등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거의 모든 걸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알아볼 때 저자는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 영상에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저자는 천지인 종목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종목을 대할 때 자세는 거의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한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러한 투자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는 기업과 동행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죠. 그래서 4,500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든 이 박영옥 투자자는 내 인생에 함께할 기업, 동행할 기업 3개의 기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하지만 수익은 이제 10에서 30% 정도 먹고 나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까지 섞인 투자와 투기 그 사이 중간 교집합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알아보면은 이제 확신이라는 것은 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나이퍼 매수 타이밍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자만의 승부의 구간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도 5년간 투자를 하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오른 주식은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승부를 걸 만한 구간과 가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승부를 건 구간은 해당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주가는 하방이 경직되고 그 다음에 상방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해도 더 떨어지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쭉 열려있는 구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이 경직된 구간이라는 것은 개미인 나도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세력들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마이너스라면은 그 종목의 만약에 미래가 밝을 경우에서는 이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 더 떨구기는 힘들죠. 이런 구간에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선 자신 있으면 더 떨궈보든가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이 승부의 구간은 차트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차트에서 특별한 공식이 있다거나 맥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자기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을 되돌아보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장기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때 이러한 이제 구간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정배열로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시세를 취하고 한꺼번에 던지는 스나이퍼 매매로 수익을 얻는 건데요. 자, 이평선이라는 것은 과거 가격들의 평균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이평선도 같이 떨어지고요. 주식이 오르면 이평선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평선이 모여지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 모여든 이평선은 아래에서 위로는 저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는 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은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며 모두가 사고 싶은 평균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추후에는
되면은 주가가 상방이든 간에 하방이든 간에 발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즉 밀집이 돼 있으면은 발산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차트를 볼 때 남들처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차트에서 이러한 밀집, 즉 응축된 에너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축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미를 떨쳐내려고 노력한 시간과 과정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축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크게 올라가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책에서 설명한 예시 종목으로 HMM이 이렇게 역배열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복, 응축을 하죠. 응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모습인데요. 이러한 응축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은. 그리고 2021년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급등이 계속 이어나왔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주식에서 이렇게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한번 저가 대비해서 올라오면서 났으니까 이 구간에서 눌린다고 한들 큰 물량을 들어가기에는 자칫 크게 물릴 수도 있다 보니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되도록 한 번에 싼 구간을 노려서 대량으로 들어갔다가 비싸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선호하는데요. 자, 주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버는 것인데요. 근데 저자가 말하는 싼 구간이라는 것은 이 차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지지선이 깨지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쵸? 그래서 워렌 버핏보다 투자를 맡기고 싶은 1위 펀드 매니저인 랄프 웬저는 저평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싼 구간이라는 것은 저평가의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자산 대비 저평가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싼가 또는 비싼가 그걸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산 대비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미래 성장 대비해서 저평가인가 그걸 보는 건데요. 그래서 미래 성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 저자가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했듯이 이 종목이 속한 산업이 미래에 주목받을 산업인지 그 산업은 그럼 성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성숙기인지 이제 개화기인지 또 이제 밸류체인상 핵심 수혜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그러한 부분을 살피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역배열 구간에서 밀집이 나올 때 의심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밀집이 나오다가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로는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차트 뒤에 있는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밀집이 되다가 더욱더 오를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러한 부분 이렇게 차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이제 역배열 구간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무섭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실체가 있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공포입니다. 이를 포착하면 그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지인 종목 발굴로 성장성이 있거나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실체 없는 공포로 이렇게 낙폭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성장이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죠. 앞으로 이 미래 성장이라는 실체가 있는 기대감으로 추후에 또 오르겠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라더견 불법 주가 조작 사태로서 SG증권 창구에서 관련되어 투자된 종목이 폭락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뭐 삼천리라든지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이 이렇게 하한가에 가거나 하한가가 추가적으로 몇 방 더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울투자증권이 폭락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 기업이 악재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작전 세력들이 기업과 무관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다가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틀어져가지고 SG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는 기업과 무관한 폭락이죠. 그래서 이때 슈퍼개미 김기수라는 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부근에서 150억 전후를 질러버립니다. 사유는 이 종목을 저평가 가치주로 보고 있었는데 기회라 생각해서 사들였던 거죠. 그래서 웃긴 거는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한 2천억 전후로 아는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뭐 100억에서 1000억까지 나오죠. 물론 지금 이제 분기상에서 적자가 나긴 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좀 시총 대비 실적만 봐도 저평가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들였기 때문에 배당이 한 매년 한
10억 전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30억 이상 이익인 구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대주주로 등극을 했고 처음에 이제 단순 투자라고 했다가 이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개입 활동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바로 이 사례가 우리가 실체가 없는 공포, 이 기업가 무관한 악재로 떨어지는 이 기업가는 연관이 없는 실체가 없는 공포로 떨어진 것을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실체가 없는 공포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9.11 사태라든지 코로나발 경제 봉쇄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으로 인해서 종목이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경우에서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무관한 실체가 없는 공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재를 미친 듯이 잘 활용해서 인생의 콘턴 점프를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세계에서 1억 원의 공포를 이기면 1억 원의 수익이 오고 10억 원의 공포를 이기면 10억 원의 수익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려면 군중과 휩쓸리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위험이 진짜 위험인지 과장된 건지 군중과 멀리 떨어져서 냉정하게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살까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개미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손절함에 떠나는 순간이 저점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공포가 가득함에도 누군가는 물량을 사들이는 형국이라면 즉 물량을 받아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지면 저자는 개미가 아닌 그들 편에 서려고 한다고 합니다. 좀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자는 조정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지켜볼 때에는 차트상으로 공포의 감정이 지나갔는지 살피는데요. 그래서 다들 바닥이라고 생각해 추매했다가 그마저 손절하고 반대 매매가 휩쓸고 지나가는 구간,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서 스멀스멀 천천히 올리는 구간, 그 구간에 주목한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러한 이제 밀집 구간이라든지 요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1600만 원으로 순자산 2조 원을 넘긴 일본의 BNF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단기 매매로서 처음에 큰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화해서 부동산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지표가 바로 엔벨로프 지표인데요. 이 엔벨로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플러스 10%의 구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21선 대비 플러스 10% 구간에 오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마이너스 10% 구간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엔벨로프 20의 10이라는 것은 이 20선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떨어진 구간에 지지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오른 구간에 저항선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은 이 지지선입니다. 자, 왜 지지선이냐? 이렇게 엔벨로프의 지지선을 이탈하면 할수록 엔벨로프 여기 20에 20은 마이너스 20% 구간이죠. 이렇게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과대 낙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대 낙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과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과하게 떨어지면은 악재가 있다면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면 악재보다 호재에 이제 민감하게 되는 주가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2020년 3월 달에 지수 폭락이 나왔죠. 폭락이 나왔을 때 코로나발 경제 위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4월 달에 코로나 해결이 됐나요? 5월 달에 해결이 됐나요? 6월 달에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안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 이후에 회복이 됐죠. 즉 주식은 과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악재에는 이제 둔감해지고 그 이후에 다가올 기대감, 호재에 이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당시에 폭락이 나왔지만 빠르게 이제 회복을 시켰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들이 종목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지수는 종목의 평균입니다. 그럼 그걸 구성하는 종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기업을 보실 때 엔벨로프 20에 10 또는 20에 20을 이탈할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풀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차트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엔벨로프를 검색하시면 돼요. 영어로 ENBEL까지만 검색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엔벨로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엔벨로프를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20의 6 저항선 지지선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지선이죠. 그럼 이걸 또 더블 클릭하고 지표 조건 설정에서 이 아래 %인 것을 10으로 바꿔줍니다. 10으로 바꿔주고요. 라인 설정에서는 중심선 저항선은 빼버려요. 그리고 한 다음에 원하는 너비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원하는 너비와 원하는 색깔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지선 하나 20에 10을 설정해 두고요. 전 하나 더 설정할 건데요. 똑같이 설정하는데 이번엔 20에 20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하고 색깔을 또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지선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코로나 폭락장에서 지수가 20에 10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20에 20을 이탈할 때 거진 이제 저점이 다가온 신호였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제 과하게 낙폭이 되었다는 신호였고 그 뒤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엔벨로프로 인해서 우리가 역배열이 어디까지 역배열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때 보시면 2019년 8월 달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러한 순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15만 원 이하에서 매집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팔았다고 했는데요.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엔벨로프 라인대를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배열이 어디까지인지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역배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저자의 방식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보시면 20선을 주가가 돌파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회복되는 구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요럴 때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20선 돌파 타이밍에서 매매를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악재가 있는지 또는 악재가 사업 영위에 타격을 주는 악재인지 그런 게 아니라 기업과 무관하게 SG증권발 사태와 같은 악재인지 또는 시장에 의해서 단순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없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만약에 이 구간이 내가 생각하는 저평가 기준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역배열에서도 매수할 수 있고요. 저자처럼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매수를 했으면은 매도는 어디서 하냐? 이게 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세력들은 지표의 골든 크로스 또 데드 크로스 등의 사인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만 보고 매도했는데 훌쩍 오르고 지표만 보고 매수했는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을 파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바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에 의존해서 매도하는 공식보다 투자하는 주체들의 감정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오른다고 떠들고 종토방에서 그럴듯한 논리와 언변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을 안 사면 바보라는 현혹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바로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만약 지금 판다면 주식이 더 올라도 후회할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면 만약 지금 팔지 않고 앞으로 주식이 더 내려간다고 후회할 것인지 물어본다면은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항상 매매를 하지만 항상 할 때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매도의 기준을 지금 팔지 않으면은 후회할 만큼 수익금이 났는가를 보고 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저자가 말하는 매매법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란 종목을 보시면은 아까 방금 이제 예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때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왜 급락이 나왔냐면은 이 저자가 투자했던 사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78억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39.8%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못 벌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돈을 못 벌던 게 아니고 그때 투자 당시 작년 3분기에 1458억이었는데 이게 878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저자가 이때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저평가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겠죠. 자, 그 부분이 책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엔벨로프라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20의 10선과 20의 20선을 이제 이탈하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보시면은 나올 만한 투매 물량은 다 나오고 그 이후에선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른 모습을 보였죠. 이렇듯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엔벨로프를 또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쏠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인데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휠라홀딩스를 투자할 때 당시 보시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가 되었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리오프닝 시에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라고 저자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골프 드라이버가 많이 팔린다는 소식에 이 휠라홀딩스를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이 되었다가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밀집이 되죠.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한대요. 요때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자, 이때 차트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것을 기대한 요소는 무엇이다? 이렇게 차트상에서 밀집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이 내포하고 있는 재료가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인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휠라홀딩스가 수혜가 될 것인지, 그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나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자가 큰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로 가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밀집이 돼요. 밀집이 되면서 주가가 응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발산이 되죠. 저자 같은 경우에서 요럴 때 이제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아까 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매매를 하라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정배열에서 밀집이 되고 그 다음에 재차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밀집을 저자는 이렇게 또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매매 사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뭐 공식처럼 역배열에서 뭐 정배열로 전환된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성장될 산업을 찾고 거기서 수혜주를 찾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차트 상황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이렇게 정배열에서 밀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배열에서도 밀집이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종목 상황마다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저자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렇게 밀집에서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코로나가 이제 반짝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풍토병처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질병이라고 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만들기 가능한 종목은 당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분석이 끝났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이 종목이 크게 가겠구나 생각해서 요럴 때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이때 팔았다고 합니다. 요렇게 오를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을 투자하기 위해서 실전에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니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가,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더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 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색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영상의 시간이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차원에서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100% 무료이고요. 저희 이제 블로그와 같은 곳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한선 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글에 이 1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이 저자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이 검색기와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정말 무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이 글에다가 상한선 중기 수익 매매 기법 강의가 있어요. 이걸 제가 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물쇠가 돼 있지만 이 영상이 공개가 된 시점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정말 이제 좀 치트키가 될 수 있겠다, 이 매매법과 함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와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을 또 같이 함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선정하실 때 미래 성장 산업은 어디로 잡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해봐야 되는가 보았을 때 로봇 AI 자율주행에 제가 극비 제도권 자료집을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어떤 종목군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지 확 와닿게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가입하실 때 뭐 여러분들의 연락처 이런 거 필요 없으니, 개인정보 이런 거 일절 필요 없으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 이 어플은 제가 블로그 개념으로서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공유해드린 차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전 뉴스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장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로서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날의 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를 장전에 이제 모두 캐치할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 전 관심을 가집니다 해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뭐 이건 이제 당일 수익으로 바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적이에요. 그간 12월 달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서는 운이 좋게 전승을 했고요. 뭐 10월 달에서는 손절도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가 힘드시거나 또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한가 일정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체크해야 될 일정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일정을 체크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 무엇인지 모두 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급등할 테마로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2024년에 급등할 테마로서 총선 관련주로서 제가 이거를 10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11월 달에 더 미친 듯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면은 이 소아과가 의사가 말하는 뭐 10%, 뭐 30% 이런 수익은 굉장히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픈 엣지도 수익 났습니다. 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43만 원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린 내용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55억 검색기와 상한선 중기 수익 매매법 강의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매매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정말 이게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 3번 정도 보고요. 거기서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딱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한테도 이제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또 공부가 되니 얼마나 좋은 이 컨텐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꼭꼭꼭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하트를 탁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